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세장의 유형 중에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입니다. 그죠? 자,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제일 좋은 놈부터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금 시가총액 2등인데 이 하이닉스가 아주 상승이 매섭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보시면 2018년도에 고점이 나오고 21년도에 고점이 나오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고점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 다를 가지고 간다고 봤을 때 최근에 보면 기관들도 하이닉스를 먼저 팔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2017년 말에 삼성전자 고점이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2018년 한 5월 달에 고점이 나옵니다. 21년도에도 보세요. 삼성전자의 고점은 1월 달에 나왔지만 하이닉스의 고점은 3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시작됐을 때 하이닉스를 먼저 파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하이닉스는 RSI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과열권으로 들어갔네. RSI로 보면 그죠? 근데 첫 과열권으로 들어간 거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밑에 MACD 오실레이터가 꺾이는 걸 보고 나서 일단 매도를 해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 직후에 나왔던 저렇게 MACD 오실레이터랑 RSI가 한번 과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패턴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하고 맞물려서 올라갔었던 2016년, 17년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초에 보면 RSI가 70 이상으로 한번 갔다가 그리고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꺾였다가 올라갈 때도 보면 월봉상에 17년 2월 달에 음봉이 나지만 5개월 이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한 5월 전후로 혹시 미국 시장에 무슨 조정이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눌림목을 줄 때는 이 5개월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15만 원 초반, 네, 그 자리가 또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저 5개월 이평선이 올라오길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항상 5개월 이평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은 환율이 1100원 밑에서 고점이 나왔었다. 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저희 회사에서 분석을 한 내용은 마스터 클럽에 다음 주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펀더멘탈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는 마스터 프로그램에 올라온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를 대폭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렸나라고 했었는데 그 타겟 프라이스를 올린 이유가 이게 추정치가 지금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웃돌더라고요. 그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4월 5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HBM3의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HBM3에 대한 비중이 거의 40%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 실적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는 4월 20일 좀 넘어서 나올 건데요.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역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 포리버티 아카데미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 1년 반 내내 반도체가 약할 때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는 2, 3년마다 항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핵심 우량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21년 이후로 신고가를 내니까 딱 한 3년 만에 또 신고가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제가 저렇게 저점을 이은 거라 고점을 이은 그런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봤는데요. 약간 테슬라 차트랑 비슷해요. 좀 이따가 테슬라 차트 보여드릴 건데, 자, 저기 지금 저항선에 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 이 900에서 1000 사이에 매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의 주도주가 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905에서 910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는 부분을 보고요. 외국인이 22년 7월부터 코스피는 32조를 샀는데 코스닥은 겨우 1조 1000억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장기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의 그 매물을 소화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국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을 한번 봐야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로그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2017년, 18년도에 올랐을 때 RSI는 어땠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어땠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더 눈에 띄게 보기 위해서는 로그 차트로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가 그전에도 역시 RSI가 과열 나오고 나서 그리고 2019년도에 조정을 받았고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5개월 이평선 타고 참 아름답게 올라갔다가 RSI 과열 나오고 나서 22년도에 조정을 받다가 22년도에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그죠? 상당히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에코프로는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모습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당히 펀더멘탈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3년이 딱 되니까 작년 상반기에 내가 대장주야 하면서 저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153만 9천 원 23년 7월 26일이었나요? 예, 기록을 하고 지금 떨어지는데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계시면 RSI가 과열이고 저럴 때 이제 조심하고 있다가 매도는 언제? 저 MACD 오실레이터가 딱 꺾일 때, 네, 또 꺾일 때, 저때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 7월, 8월, 9월 달에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연말 되면 또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항상 코스닥이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쫓아 사지 마시고, 10월 말이나, 그때 연말 돼서, 충분히 이 가격보다는 밑에서 살 기회를 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 RSI랑 MACD 오실레이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갔죠. 네, 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RSI도
보통 30 이하로 푹 잠기면 여기서는 좀 과매도 상황이다 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RSI가 지금 아직 50 이상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 2019년도에 기록을 했던 한 40까지도 지금 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지고요. 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거는 뭐니 해도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에코프로나 전기차 관련된 주식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자,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2020년도에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21년도에도 또 한 번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가파르게 빠지죠. 414불을 갔었는데 23년 초에 100불이 깨졌었어요. 그렇게 100불이 깨지고 나서 300불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RSI가 70 딱 넘자마자 다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RSI만 보면 테슬라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50, 40, 30, 20이네요. 20 이하로 떨어지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20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주가가 상승합니다. 지난번 100불이 깨졌을 때도 딱 20 이하 깨고 그러고 나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월봉 차트로 RSI가 20 깨졌어요. 그래서 이 국면은 일단은 과매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매도 국면인데 구조적인 그런 베어마켓으로 들어간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산업인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1등이었다가 1등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기업. 옛날에 우지파동 사건 때문에 삼양라면이 1등의 자리를 농심으로 빼앗기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농심이 1등 했었잖아요. 그리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1등의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의 1등의 지위를 잃어버렸는가 보면 저는 여전히 글로벌 1등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1등 기업 그리고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의 1등 기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RSI가 과매도로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샤오미 전기차도 나오고요. 화웨이 전기차도 나오고 중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 괜찮아요. 침투율이 무려 47%나 나옵니다. 전기차 시장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 중국에서 애국 소비 이런 게 또 많은데 테슬라의 자동차라 최근에 나온 샤오미의 전기차 봤더니 이거 뭐야? 포르쉐 아니야? 네,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샤오미의 전기차인데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 원. 3,500만 원, 4천만 원. 그런 상황이니까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혹시나 중국 시장에서 옛날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24% 하다가 핸드폰 점유율이 지금 1%도 안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22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6.8% 나왔는데 지금 9%예요. 작년에. 그런 영향 때문에 이거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요즘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할 때 지금 테슬라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1등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격을 인하를 했었잖아요. 가격을 인하를 하면 ASP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영업 OP 마진이,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훼손되거든요. 그러면 OP 마진이 회복을 하려면 Q가 늘어나서 고정비를 커버하는
훨씬 많은 매출이 발생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고급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게 잘 팔리면 돼요. 자, 고급 제품, 아니, 테슬라는 그동안에 똑같은 모델로 지금 5년 이상 팔고 있는데, 이 모델 체인지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는데, 최근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죠.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가 출시하는 모델 중에 지금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사 검색해 보시면 이미 작년에 출시할 때 한 11월 달에 이미 200만 대 예약 대수가 200만 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작년에 테슬라의 전체 판매 대수가 180만 대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테슬라의 고급 기종인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지금 캐파는 한 12만 5천 대까지 팔 수 있는 캐파고요. 올해 5만 대에서 7만 대, 내년에 12만 대 넘어가고 그러면서 테슬라의 ASP를 끌어올리게 되고 올해 200만 대 팔게 되면 작년에 180만 대, 그전에 130만 대 계속 굴러다니는 테슬라 차종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죠? 구독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면서 마치 애플의 서비스 매출처럼 테슬라의 구독 모델로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또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테슬라의 월봉상의 주가 저점을 이은 이 160불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트럼프의 선거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은 올라가는 이런 걸 이제 쐐기형 조정인데요. 웨지형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웨지형 조정으로 거의 210불이 약간 피벗 포인트잖아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트럼프와 바이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좀 많이 팔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해 말 11월 이후부터 조금 주가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나는 장기적으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170불 언저리 그 밑에서 좀 기다렸다가 사시고 올라왔을 때는 250불 되면 이제 랠리 시작인가 하면서 쫓아 사지 마시고요. 10월 말까지는 조금 계속 눌림목에서 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그런 배터리 주식들도 똑같은 전략으로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최고의 주도주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 코스피, 일본 시장 할 거 없이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강세장의 유형 중에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 아니죠. 실적 장세입니다. 그죠? 자,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제일 좋은 놈부터 막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를 딱 보시면 RSI가 과열 양상을 막 보이고 있다가 90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살짝 꺾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MACD 오실레이터도 약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레인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20개월 이평선까지 20주 주봉이니까요. 20주 이평선까지 보셔야 돼요. 20주 이평선이 지금 690불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저 20주 이평선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를 가지고 상담을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엔비디아는 750에서 1050 정도로 레인지를
해 놓으시고 850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근데 한 방에 다 파실 필요 없어요. 작은.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매수해야 됩니다. 700불 언저리에서는. 그리고 언제까지? 이 트레이딩의 기준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언제쯤이 이번 반도체 섹터의 고점일까를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동안에 1994년 이후로 한 30년 차트거든요. 자, 30년 차트 한번 보세요. RSI랑 고점이 RSI가 저렇게 70 이상 나오면서 과열권이 나오고 나서 항상 고점이었어요. 네, 90년대에도 세 번의 고점이 있었고, 그 전에 최근에 있었던 고점 2015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1년 이렇게 보시면 RSI가 과열 나오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의 월봉 차트로 보면 RSI가 아직까지 과열로 안 들어갔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초반에 설명드렸던 전체 시장의 고점이 내년에 나올 거다라는 부분하고 거의 맞물려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엔비디아를 더 사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엔비디아를 좀 더 살까 하고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봉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봉 차트를 보면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년도까지 계속 연봉이 양봉이죠. 계속 플러스가 났습니다. 22년 페드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억지로 주식시장을 눌렀던 2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양봉이죠. 네, 거기다가 지금 AI 모멘텀의 대장주입니다. 자, 이런 대장주를 팔아서 엔비디아가 됐던 아니면 AMD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반도체는 사이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연봉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회장님, 엔비디아는 22년도에 고점 대비 70% 빠졌고요. 2018년도에도 엔비디아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이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를 모아가는 전략.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마다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수익이 나는 주식을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아주 잘하셨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아서 엔비디아를 더 사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갔고, 이 상황에서 그 전략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9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시총 3,000조입니다. 시총 3,000조인데 작년에 40조 벌었거든요. 40조 벌었는데 3,000조. 삼성전자도 2018년도에는 58조의 영업이익이 났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올해 한 100조 수익이 날 걸로 예상하고 내년에 한 120조까지 난다고 하더라도, 야, 1000불이 넘어가고 11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1200불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잠시 추월했던 시스코가 생각이 나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가정을 해보면 올해 100조가 수익 나는 것까지 이미 주가는 900불이면 주가는 다 반영한 겁니다. 내년 120조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트레이딩을 아마 5월에서 10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면 뭐 800불 밑에서도 또 살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없는 분들은 네, 트레이딩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아주 잘 팔고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로 도망갈 건가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라든지 조금 더 방어적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다우 30에 들어가는 주식인데 이 다우 30에 들어가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22년도에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그냥 10년 내내 양봉입니다. 그런 주식으로 약간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만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연봉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이클 기업이다 보니까 2013, 14, 15년도에 좀 빠지는 듯 했다가 16, 17년도에 삼성전자는 오르면 40%로 했잖아요. 16년, 17년도에 40% 이상씩 오르고 그러고 나서 19년도에 빠졌다가 또 19년, 20년도에 또 40%씩 이상 올랐다가 지금 21, 22년 빠졌다가 지금 또 양봉이 나고 있는데 지난번 혹시 기억나세요? 삼성전자가 한 해만 오른 적은 없었다라고 연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연초에 삼성전자 많이 빠졌잖아요. 1월 달은 짝수년도에 1월 달에 반도체는 거의 최근 5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5%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초에 혹시 반도체를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싸게 살 기회를 1월 달에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양봉으로 플러스가 나서 끝날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리세요 했는데 저렇게 밑꼬리 달고 지금 82,40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쉽게 보는 주식시장 점검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인턴 여러분, 그리고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이번 2분기에도 또 파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